지난 시간은 한국의 장기 통계를 활용한 연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경제사의 실증적 연구 기반 구축에 대한 재원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경제 성장론에서 한국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대한 엄밀한 실증적 분석에 한국의 데이터는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한국은 경제 성장을 분석할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춘다면 국제학계에서 가장 광범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까요?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기술 분야가 아니라 이제 막 새롭게 출현하여 선진국의 기술 축적이 많지 않은 영역을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신생 데이터베이스로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들 수 있습니다.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2, 3년에 한 번 발행되는 하우스 라이프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라이프는 2011년에 첫 번째 책이 나온 이후 2013년, 2015년, 2017년, 2020년에 출간되었으며 이 중 2011년 판을 제외한 나머지 4권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및 국제 이니셔티브뿐 아니라 2009년 스티글리츠, 센, 피토시 보고서의 공고와 OECD 통계정책위원회의 국가통계청인 NSO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한 나라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지표를 하나 들라고 하면 단연 GDP를 들 것입니다. 유엔은 GDP를 체계적으로 추계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로 국민개정체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많은 나라가 유엔이 제시한 국민개정체계에 따라 GDP를 추계함으로써 GDP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것에 기반하여 경제를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가 발전하여 경제정책의 기초통계로서 GDP의 중요성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GDP라는 단일 지표가 제공하는 정보로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복지와 지속 가능성의 문제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GDP 이외에 복지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복지와 지속 가능성의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이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나라의 상태를 진단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사용하기 위해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발상에 의거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지표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2020년 판의 경우 현재의 웰빙을 고찰하는 11개 영역과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을 고찰하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웰빙을 고찰하는 11개 영역은 소득과 부, 일과 일자리의 질, 주거, 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계, 시민 참여 등입니다.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을 고찰하는 4개 영역은 자연 자본, 인적 자본, 경제 자본, 사회 자본 등입니다. 하우스 라이프는 15개 영역 각각에 대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핵심 통계를 설정하고 각 통계에 대해 가능하다면 평균, 수직적 불평등, 수평적 불평등, 박탈 등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통계 지표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경제사가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제사가들이 바로 그로닝겐 대학에서 메디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2014년에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How was Life? Volume 2 New Perspectives on Well-being and Global Inequality Since 1820를 발간하였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는 1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을 소개하면 제1장은 1820년 이후의 글로벌 복지, 제2장은 1820년 이후의 인구학적 추세, 제3장은 1820년 이후의 1인당 GDP, 제4장은 1820년 이후의 실질임금, 제5장은 1820년 이후의 교육, 제6장은 1820년 이후의 평균 수명, 제7장은 1820년 이후의 신장, 제9장은 1820년 이후의 개인의 안전, 제9장은 1820년 이후의 정치 제도, 제10장은 1820년 이후의 환경의 질, 제11장은 1820년 이후의 소득 불평등, 제12장은 1820년 이후의 성별 불평등, 제13장은 1820년 이후의 행복의 복합적 관점입니다. 대체로 각 장은 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절에서는 각 장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고찰하고 있으며 제2절에서는 역사적 데이터를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제3절에서는 각 시기, 각 지역의 데이터의 질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제4절에서는 각 장에서 취급하는 통계 지표의 장기적인 추이를 고찰하고 있으며 제5절에서는 각 장에서 취급하는 통계 지표와 1인당 GDP와의 상관에 대해 고찰하고 있으며 제6절에서는 근무의 연구의 중점 사항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는 글로벌 불평등에 대해서는 별로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How was Life? Volume 2 New Perspectives on Well-being and Global Inequality Since 1820는 제1권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권에서 충분히 고찰하지 못한 글로벌 불평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는 이게 좀 잠깐만요. 이게 약간 틀렸네요.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예, 예. 밑에도 두 번째 줄. 예. 네네. 예. 잠깐만요. 네네. 예, 맞죠? 예, 예, 됐습니다. 이 책 제목만 틀렸네요. 예. 이게 볼륨 2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How's Life Volume 2 New Perspectives on Well-being and Global Inequality Since 1820는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을 소개하면 제1장은 역사를 통해 본 글로벌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전망, 제2장은 경제 성장에 대한 장기적 관점, GDP의 새로운 추계치, 제3장은 1820년 이후 제조업에서의 노동시간, 제4장은 사회적 지출과 복지국가, 제5장은 장기적으로 본 부의 불평등, 제6장은 장기적으로 본 기대수명과 기대수명의 불평등, 제7장은 교육적 성취에서의 불평등성, 제8장은 1900년 이후 성별 불평등성, 제9장은 글로벌 극빈층, 1820년 이후 현재와 과거, 제10장은 역사적 전망 속에서의 생물 다양성의 추세, 제11장은 불평등과 복지에 대한 종합적 관점입니다. OECD Wellbeing Framework와
한국의 장기 통계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장기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많은 지표들이 OECD 웰빙 프레임워크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국의 장기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표들이 How was life? Global Wellbeing since 1820와 How was life? Volume 2 New Perspectives on Wellbeing and Global Inequality since 1820에는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는 어떤 통계를 보강하여 하는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복지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경제학 연구 경향에 부합하는 통계를 만들므로써 한국 장기 통계의 국제 활용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제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뢰성 혁명에 한국 경제사가 가장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은 한국의 사회 경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장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장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필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비롯하여 현재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장기 통계 2의 12번째 강의로 한국 경제사의 실증적 연구 기반 구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고찰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